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쉬문입니다.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죠. 그 지표 발표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부분과 함께 일본의 금리 인상이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엔케리 청산, 여기에서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만 빠지고 금, 은, 주식시장 모두 다 오르는 이유는 또 뭘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앞으로 우리 XRP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주식시장 다우존스도 어제 올랐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4,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이제 4,149포인트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금선물 그냥 급등하고 있습니다. 은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은은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은이 정말 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금은 광맥이 있어서 금을 이렇게 광맥을 찾으면 그것을 다 그냥 금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석에 섞여 있어서 그것을 채취한 이후에 나오는 소량의 그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은의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빼고 근데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지는지 그 이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죠.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있죠. 첫 번째는 12월 16일 밤 10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수, 그 다음에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8일 밤 10시 30분에 11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1월 달 과연 금리 결정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먼저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는 최근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드디어 일본 금리 결정이 있죠.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준기축통화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좀 셉니다. 그리고 엔케리 청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인 금융통화의 움직임, 이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그 부분, 지금부터 우리 먼저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코노미스트 50명 전원 블룸버그 조사했습니다. 일본은행 다음 주 금리 0.75%가 될 겁니다. 인상이 아니에요. 인상이 아닙니다. 0.75%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인데, 이것을 좀 이렇게 콤마를 찍었으면 됐을 건데 안 하니까 0.75% 인상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주된 요인은 이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흐름 때문에 그렇고, 엔화 약세, 그래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 국내 과열 우려, 임금이나 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 후의 흐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글로벌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글로벌 금융자산 규모가 900에서 10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엔케리 청산 규모는 약 수천억에서 1조 달러 미만이라고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총 규모는 적어도 FX, 파생상품, 채권 레버리지 비중이 높다는 것이 시장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주장, 이 두 개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금리 결정 전까지는 우리는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투자한다? 매매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일본의 금리 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의 흐름, 그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 투자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코인 시장은 유동성 축소로 단기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 이후에 유동성 완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12일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풀려 나와서 우리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우리 시장 쪽으로 오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시장 쪽으로 과연 얼마나 넘어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16일, 12월 18일, 12월 19일 전체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그 다음에 CPI, 일본의 금리 결정까지 전부 다 이 시간대는 라이브 방송 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예전에는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보고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후에 제가 집에 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흐름을 보면서 XRP는 물론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모든 코인들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죠. 주식, 금, 은은 상승하는데 왜 코인만 하락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털 규제 불확실성, 이 부분입니다. 자, 주식과 금, 은은 기업 실적이나 경기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됩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그렇죠. 금은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불안에 대한 전통적인 해지 자산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 떠나서 이것만 보죠. 결론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들어갈 때 확실한 구조가 있는 자산에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금, 은.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이 풀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갈 자산의 흐름이 주식과 금과 은이다. 코인 시장은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이고, 물론 우리 시장이 1년 내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 금시장, 은시장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단기적인 매매 현상, 단기적인 유동성의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조건의 차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금은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리 전망 변화가 있고 달러 강세가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해지 자산 선호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시장의 그런 선호 현상이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 낙관 전망을 했죠. 파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1.7%에서 2.3%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률 유지 그대로 할 것이고 물가는 하향 조정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 성장률이 높게 유지가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하면 물가가 목표치까지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 해지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과 은 쪽으로 더 유동성이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유동성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코인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 좀 심각하죠. 금, 은, 주식시장 쪽으로는 확실히 몰려가는 그런 흐름은 예상이 되지만 우리 시장 쪽으로 오는 그 흐름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얼마 정도 들어오고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거래량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XRP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거래량, 막대 그래프 있죠? 막대 그래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런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그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확인한 이후에 분명히 우리 코인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라이브나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좀 보죠.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투자자 성향과 리스크 인식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금, 주식, 해지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 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진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시 선택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선택적 진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야, 진짜 많이 빠졌구나. 야, 한번 들어가도 되겠는데. 근데 이거 좀 거래량도 그렇고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들어갈까 말까 이런 선택적인 진입에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다는 거고 실시간으로 유동성만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 이후에 상승의 흐름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마다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죠. 여러분들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저놈은 뭐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떤 영상이든 좋은 이야기만 하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버틸 수 있는 힘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무언가 희망 그러니까 무작정 희망이 아니에요. 무작정 희망이 아니고 어떤 비전이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영상은 진짜 냉정하게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돈을 푸는 그 시기에 우리 코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현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전통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규제 불확실성이 기관 자금 유입을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코인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불확실성과 같은 거시경제 문제로 금은의 해지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에 코인 시장은 추세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주식시장은 폭넓은 상승을 보였으나 암호화폐는 기관 참여 및 규제 명확성의 지연으로 뒤처지고 있다. 자, 이 부분.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고,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딱 하나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헤드라인 갖고 다른 헤드라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헤드라인을 찾는다 없습니다. 헤드라인을 찾으면 없고 주식시장의 상승, 금은시장의 상승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암호화폐란 이 부분이 하나의 문장만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금은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핵심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규제 불확실성, 기관 자금이 코인으로 쉽게 유입되기가 어렵다는 거, 유동성 목적지 변화, 해지 주식보다는 위험자산, 코인 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지 주식, 금, 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 이게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참여가 낮다는 거, ETF, 커스터디 확대 지연이 결정적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사 다시 보기입니다. 우리 XRP 관련해서 최근 기사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19일까지는 어떠한 방향성도 잡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준이 12일부터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겠습니다. 누구랑 같이 이 신문과 같이 이 신문이 그것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속에서 남겨드리고 그리고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때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알트코인 가운데 비교적 큰 낙폭 또 리또 속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XRP가 솔라나와의 통합설 진화 고래의 대규모 매도 기술적 지지선 붕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리플 시세 7월 이후 하락세다. 뭐 지속적으로 지지선 어떻게 할까? ETF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ETF 자금 잠시 잠깐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치 보기죠.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안 몰려요. 돈이 좀 몰려야 되는데 돈이 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이 움직이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로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 상당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상승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승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하락 추세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삼각형 패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급락하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3, 4일 안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상승 쪽으로 그어놓은 이 선 안쪽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상당히 흐름이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우리가 흐름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제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계속적으로 라이브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 방송을 갖다 쓰진 않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오후 3시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정기적으로 3시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이 흐름, 토요일과 일요일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유동성, 돈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확인시켜 드리고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문의 생각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당분간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다음 주 중요 이벤트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이 신문과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캐리 청산이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장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물론 제가 예측해 드리는 그 모든 내용들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시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후 3시에 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토요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요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그때마다 시간 내서 짧잖아요. 15분이라도 20분 정도 내서 꼭 제 영상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 방향을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 전까지는 여러분 지켜보셔도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게 저는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문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방 텔레그램만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은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심과 콘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주도 하나씩 드리고 있죠. 업비트나 빗썸 기준으로 해서 현물 히든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히든주 지금 현재 제가 목요일에 말씀을 드린 그 코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조금은 골치 아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시점 타이밍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전의 흐름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거래량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히든주까지 같이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신문과 콘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히든주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